참 어제 오늘 이 의학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열상이 아닌 자상이다 이렇게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 얘기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어제 서울대병원에서 대략 2시간 동안 혈관 재건수를 받았습니다. 현재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회복 치료를 받다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시쯤인가요? 일반 병실로 옮겨진 것으로 민주당 측이 밝혔는데요. 민주당이 한 4시쯤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각에서 목 부위 1cm 열상이라고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열상은 피부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환자에게서는 피부를 지나 좌측 흉쇄 유돌근, 즉 피하 지방 및 근육층을 모두 관통해서 내경 정맥의 9mm 이상의 깊은 상처, 즉 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내경 정맥 둘레의 60%가 손상된 심각한 부상입니다. 특히 애초에 알려진 바와 달리 경정맥 출혈뿐만 아니라 관통된 근육층에 분포하는 경동맥의 작은 혈관들에서도 다수의 활동성 출혈이 확인되어 헤모클립이라는 지혈 도구로 지혈하였습니다. 환자는 회복하고 있으나 당분간 절대적 안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술 후에 중환자실에서 약간의 물만 드시고 있고 항생제와 진통제 등 회복을 위한 약물을 정맥 투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료진이 실시한 각종 지표 검사는 양호한 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기에 매우 위중한 상태에 놓였었고 천운이 목숨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단식 이후에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요 장기에 대한 후유증이 우려되어 향후 예후 관찰이 더욱 필요합니다. 왜 전 의협 부회장이 그 민주당 브리핑을 하지라고 생소하신 분들 계실 텐데 강청희 저분이 최근에 5번째 민주당의 영입 인사, 영입 대상이 된 의사 출신 이제 민주당의 영입 인재입니다. 초기에 매우 위중한 상태였는데 지금 천운이 목숨을 살렸다. 민주당의 오늘 오후 4시 브리핑이었고요. 중환자실에 회복 중, 검사 지표 양호했고 조금 전에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라고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지금 가족 외에 면회가 불가하고 약간의 물만 섭취 중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몸 상태가 알려졌는데요. 특히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화면이 바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최병무 의원님. 네. 저희 애초 초기에 경찰과 소방당국이 기본적인 브리핑을 했을 때는 이재명 대표 목 부위에 1cm의 열상이라는 거는 피부가 찢어 생긴 상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저 지금 전직 의협부회장 출신인 강청희 씨는 가짜뉴스다. 열상이 아닌 자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뭐 지금 저기에 나오듯이 열상과 자상은 의미가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열상은 그냥 뭐 찢어졌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자상은 뭐 흉기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뭐 깊이 있게 그 뭐가 상처가 났다 뭐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글쎄요. 소방당국에서 처음에 얘기할 때 열상이라고 표현한 걸 소방당국이 저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저런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강청희 씨 같은 경우도 직접 그 이재명 대표를 지금 본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열상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그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예. 저는 저게 훨씬 더 중립적 표현으로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신뢰를 하고요. 예. 다만 강청희 씨 경우에는 뭐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어디에서 이렇게 뭐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관련해서 가장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대병원입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현재 상태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자꾸 이 비전문가들이 자꾸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가 어쩌니 저쩌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 사람들도 뭐 의사나 누구한테 물어서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그걸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서 지금 그 일반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들고요. 예. 오히려 그 서울대병원의 주치의가 예. 직접 치료도 하고 진단도 하지 않았습니까? 수술도 하고. 주치의가 저는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주치의가 이게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되고 이게 자상인지 열상인지 그 뭐 전문적 용어로는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해야 우리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 믿음 뭐 이런 게 좀 그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대병원이 좀 설명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최 의원 말씀은 지금 화면에 보면 권칠승 수석대변인 오른쪽에 있는 저 강창희 씨가 아무리 의사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좀 전해드린 거를 본인이 브리핑하는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상태를 지금 현재 본인이 직접 보지는 않았잖아요. 예. 뭐 면회 금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못 봤을 텐데 이제 전해 들은 얘기를 가지고 이제 의사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설명을 하지만 예. 저거보다는 서울대병원에서 직접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민주당 브리핑을 보고 소방당국이 어제 최초에 대다수 언론들이 다 기사화했던 게 바로 열상이었는데 좀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박원석 의원님. 그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 강창희 씨가. 근데 이런 표현이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초기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찢어진 상태 정도 열상으로 파악을 했는데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을 이송하다 보니 상태가 좀 더 심각하고 예상보다 수술이 더 길어졌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상으로 판단했다라고 민주당이 얘기하면 어느 정도 납득이 좀 될 텐데 이걸 마치 초반에 열상이라는 게 가짜 뉴스 혹은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상태를 축소하려고 하는 걸로 아예 선입견을 갖고 민주당이 브리핑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박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일정하게 그런 의심을 하는 거죠. 어쨌든 소방당국이 썼던 열상이라는 표현이 저 사건의 경위하고 비추어 보면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상태하고 비추어 보면 정확한 규정은 아니잖아요. 열상이라는 것은 뭐 어떤 충격에 의해서 피부가 조금 찢어지는 이런 정도를 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또 흉기에 의해서 찔린 상처이기 때문에 사전적 정의로는 자상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데 열상이라는 표현 또 1cm라는 저런 이제 상처 부위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축소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오늘 그걸 바로잡는 브리핑을 한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이 이재명 대표 예우를 설명한 강창희 씨 같은 경우 흉부외과 전문이기 때문에 예. 의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아니고 전문가로서 어쨌든 다른 전문가의 그런 소견을 듣고서 그걸 브리핑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수술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게 가장 정확한 설명이 되겠죠. 예. 그러나 이제 서울대병원도 약간은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파장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닌 본인들이 이제 제1야당의 팩트 위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또 해석이 막 서로 그 팩트를 둘러싸고 설명을 둘러싸고 예. 서로 이제 해석이 난무할 수 있어서 서울대병원도 좀 조심스러운 게 아닌가 싶은데 예. 그러나 이러저런 뭐 억측 논란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려면 전문가로서의 소견을 가지고 이 의료팀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이 논의는 더 끌고 가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아무리 정치적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명색이 서울대병원이고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 가운데 하나면 글쎄요 뭐 있는 그대로 브리핑을 하는 것도 또한 뭐 알 권리 차원이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그 부분은 확실히 해둬야 되지 않나는 생각도 제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분명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열상 자상에 대한 평가들이 좀 많이 엇갈리기 때문에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사 출신인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경정맥 60%가 손상이 됐다. 그래서 애초에 예상보다 시간이 2시간 정도 더 길어졌다. 소국장께서도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오늘 아침에도 좀 했었거든요. 애초 일반의 예상보다는 수술 시간이 좀 길어진 측면이 있죠. 원래 이제 어제 알려지기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지만 헬기로 이송하고 이런 등등 과정이 치명적인 어떤 급박한 수술을 요하는 이런 것은 아니었다라고들 얘기했기 때문에 뭐 수술을 해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2시간 정도 수술을 했다라고 혈관 재건 수술을 했다라고 하니까 생각보다는 좀 수술 시간이 길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 결국 이제 혈관을 좀 꿰매는 봉합하는 수술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혈전 문제입니다. 이게 직접 찔리고 나서 수술을 하기까지 시간이 경과된 것이 한 5시간, 6시간 요 정도 이제 경과된 상태에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 혈전들이 좀 있어서 그 혈전이 있으면 이제 피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관을 삽입하는 이러한 조치를 했는데 그 수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다. 생각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찔린 정도보다는 조금 더 여러 가지로 상태가 좀 심했던 것 아닌가. 하지만 잘 수술이 됐고 회복도 잘 됐고 해서 지금은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겼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니까 뭐 위중한 상태는 아니지만 애초처럼 그렇다고 아주 단순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수술 시간이 좀 길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탑10 방송 전에 직접 취재했던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대략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몸 상태를 이렇게 평가한 바, 분석한 바 있습니다. 지장 없습니다. 경정맥은 이제 말 그대로 정맥이기 때문에 심장으로 들어가는 피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맥이라고 한다면 정확한 진단이 맞다면 그 이재명 대표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수술만 잘 되면 예, 하루 이틀 정도 그냥 지나서 생활하는데 무리 없을 거예요. 수술만 잘 되면 뭐 하루 이틀 정도 뭐 비교적 정상 활동이 가능하다. 또 다른 응급의학과 교수도 합병증이 없다면 1, 2주 후에 퇴원이 가능하다. 오늘 오후에 그러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것도 이런 응급의학과 전문가들의 소견을 종합해봤을 때 그런 비슷한 흐름일 텐데 서정욱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이르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일반 병실로 가서 절대 안정을 회복한 다음에 이제 병상에서 다시 이제 당무를 볼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좀 이상한 게 왜냐하면 이게 굳이 보통 이제 지도자라면요. 오히려 이제 국민을 안심시키고 지지층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약간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꾸 상처가 더 크다고 강조하면 뭐 이렇게 이득이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특히 강청이 이분은 보지도 않은 분이잖아요. 근데 가짜뉴스다? 아니 보지도 않았다고 또 단언할 수는 없어요. 일단 말씀. 면회가 안 되니까. 예. 근데 소방 당국이 굳이 축소해서 덜 아프다고 축소하면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릴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예. 그다음에 가짜 뉴스 자꾸 운운하는데 이게 바로 가짜 뉴스는 정보가 소통이 안 되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국립 서울대학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예. 왜 이렇게까지 저는 계속 브리핑을 안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보지도 않은 분들이 가짜뉴스가 노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보지도 않은 거는 제가 바로 잡을게요. 아까 민주당 영입인재였던 의사 출신 강청희 씨 얘기는 개인 정보, 개인 동의하에 이 진단, 의무 기록을 열람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기록을 바탕으로 얘기했다는 점. 다만 여기서 얘기했던 자상의 열상에 대한 논란거리들은 앞서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이 충분히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정리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병실로 조금 전에 옮겨졌고 1, 2주 뒤면 퇴원이 가능하다는 소견도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가족 면회만 가능합니다. 오늘 오전에 김부겸 전 총리가 다녀갔습니다. 가족들은 면회를 했고요. 어제 사모님만 면회를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사고 좀 지나서 이재명 대표 그 배우자분하고 좀 통화도 했었고요. 어쨌든 뭐 위험한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 지나간 것 같고 일단 수술도 잘 됐다고 하니까 일단 지켜봐야죠. 뭐 놀랐는데 역시 목소리는 좀 의연하더라고요. 굉장히 뭐 강한 분이기 때문에 그냥 뭐 위로해주고 뭐 차분히 기다려보자 그랬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가해진 이 정치 테러는 정말 우리가 어렵게 지키고 키워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정면 공격 행위입니다. 그래서 있을 수 없고 그 분노와 그 우려를 겸할 길이 없어서 오늘 아마 환자분을 뵐 수는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혹시 가족들이나 우리 옆에서 고생하는 당직자들한테라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려고 왔는데. 김부겸 전 총리로 직접 이재명 대표 문병은 하지 못했습니다. 배우자인 김혜경 씨와 통화를 했다는 정성호 의원 얘기. 어제 한 차례 면회를 했다. 지금 가족 면회는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특히 근데 이제 서울대병원 주변에 취재진 말고도 기자들 말고도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도 꽤 많이 운집한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의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도전입니다. 부산대 의료진에 따르면 경동맥이 아니라 경정맥이라 천만다행입니다. 하마터면
해주세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은 도대체 뭡니까 지금? 민주당은 고맙습니다. 의식은 회복하셨나요? 오늘 집회는 누가 하셨나요? 의식 회복하셨나요? 네, 의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해자 민주당원인지 확인됐을까요? 가해자가 민주당원인지 확인됐을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민주당 아니라고 처음부터 민주당 나왔는데 아닌데 무슨 그렇게 자꾸 그런 본질 흐리지 맙시다. 의도적인 질문하지 마세요. 지금 뭔 건강 하는가 물어보세요. 뭐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시고 질문 같은 걸 하세요. 이게 상당히 어수선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자들이 뭐 여러 질문을 하니까 또 옆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뭐 질문 뭐 똑바로 해라라는 등 이게 특히 또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에게 민주당 지도부 혹은 대변인이 또 욕을 먹는 사항도 나왔고요. 어떻게 저 화면 보셨어요? 이제 뭐 현장이 굉장히 어수선하겠죠. 뭐 갑자기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레스 센터가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기는 하겠지만 저거는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재명 대표 지지자는 지지자들의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기자들과 지금 저 당직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 취재의 그 공간은 별도로 또 분리를 해놓지 않으면 지금 기자들이 제대로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질문 같은 걸 하세요. 뭐 이런 식의 그 기자들한테 자꾸 뭐 비난 쪽의 그 얘기들을 지지자들이 하면 그 요즘 저 현장 기자들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위축되고 저런 게 자칫 물리적 충돌로까지 그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자들이 자기들이 정말 일반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걸 꼭 물어봐야 되겠다. 그것도 그 제대로 물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저게 이제 일종의 취재권이 제한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주당 그 이제 대변인실에서 저런 부분 지지자들과 기자들의 공간을 확실하게 분리를 해야 된다. 그걸 분리하지 않고 저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변인실이 나서서 저런 문제에 대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야당이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 몸 상태를 발표하면서 열상이 아닌 자상이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3위였습니다.